바이너리 펄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바이너리 시스템의 라이프타임 얘기를 살짝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뉴토니안 어프락시메이션이 잘 통하는 쌍성계에서 에너지 표현이 이렇게 됐었고, 쿼드러플 레디에이션 포뮬라에 집어넣어서 루미너시티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언급을 했었고요. 그럼 에너지를 다 잃어버려서 쌍성계가 더 이상 쌍성계가 아니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충 얼마쯤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바이너리 시스템의 라이프타임이라고 부를 텐데, 뭐 제대로 계산하려면 미분 방정식을 에디아베틱 어프락시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풀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쌍성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뉴토니안 어프락시메이션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계산은 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일단 가장 리딩 오더 어프락시메이션은 저 루미너시티가 단위 시간당 잃어버린 에너지니까 둘 사이의 비율을 취하면 시간에 비례하는 값이 나올 거고, 그게 라이프타임의 러프 에스티메이트로는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요. 그 계산을 슈트 선생 교과서에 해놨고요. 그리고 약간의 조작을 통해서 실험 데이터랑 비교하기 쉬운 방식으로 변형을 해놨는데, 쌍성계에 들어오는 별의 질량을 태양 질량 기준으로 극역화해서 마이너스 3분의 5승 파워가 들어오고요. 저 원궤도의 프리퀀시, 앵귤라 프리퀀시를 그냥 오디너리 프리퀀시로 바꾼 거를 100Hz를 기준으로 잡아서 계산한 거에 마이너스 8분의 3승이 들어오고요. 만약에 태양의 질량에 비례해서 훨씬 크지는 않고 비슷한 수준의 쌍성계가 있어서 거기서 중력파를 통해서 쌍성계가 무너지는 과정을 우리가 중력파를 직접 측정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공교롭게도 중력파가 내뿜는 프리퀀시가 사람 귀로 들을 수 있는 100Hz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신호가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충 몇 초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건 러프 에스티메이트니까 한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실험을 디자인할 때는 어느 프리퀀시 대역대를 측정을 할지, 파동의 진폭은 얼마나 될지, 파동이 얼마나 유지가 될지, 모든 변수를 다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야 될 기본적인 데이터를 이 에스티메이트가 제공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중력파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접 측정 결과라고 하는 2015년 9월 14일에 처음 측정됐다는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 교과서에 있는 간단한 포뮬라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저 포뮬라에 직접 들어오진 않지만 소스에서 우리 지구까지의 거리는 대충 10의 9승 광년, 미터로 따지면 10의 16승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거는 진폭에는 영향을 미쳐도 프리퀀시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첫 번째 측정한 중력파의 소스는 두 개의 블랙홀이 하나로 뭉치는 과정이었다고 하고, 두 블랙홀의 질량이 정확히 같진 않지만 비슷한 수준이고 각각이 우리 태양의 한 30배 정도 질량을 가졌다고 합니다. 합쳐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 태양의 60배 정도 되는 질량의 블랙홀이 남았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레디에이트 된 토탈 파워는 우리 태양 질량의 오더 1 비례상수 정도 된다고 하고요. 블랙홀이 하나로 뭉쳐지기 전에 궤도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오비탈 프리퀀시는, 프리퀀시도 계속 변하는 값이긴 하지만 이제 측정이 시작될 무렵에 프리퀀시가 75Hz 정도 나왔다고 그러고요. 참고로 오비탈 프리퀀시가 중력파의 프리퀀시랑 정확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2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두 블랙홀을 소스 근처에서 보면은 두 개를 구분을 할 수는 있지만 매스가 거의 같으면 한 바퀴 다 돌지 않고 반 바퀴만 돌아도 컨피규레이션이 거의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러프 에스티메이트 하는데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중력파 검출 장치가 노이즈가 항상 있기 때문에 시그널이 노이즈를 이기고 충분히 잘 보이는 영역은 오래 유지되지 않는데, 시그널이 노이즈를 이기고 디텍터블한 범위에 들어온 게 유지가 된 게 한 0.2초 정도 됐대요. 실제로 저 관측하는 실험팀이 실험 데이터를 인터넷에 전체 공개로 올려놨는데요. 그 플롯을 보면은 대충 0.2초 정도 노이즈보다 시그널이 큰 것처럼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신호의 듀레이션과 앞에서 대충 에스티메이트 했던 저 라이프 타임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매스랑 프리퀀시를 숫자를 다 대입을 해봤더니 좀 차이가 나요.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저 라이프 타임이 한 0.02초 정도가 나오는데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계산을 잘못했나 하고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봤는데 계산을 잘못한 것 같진 않고요. 애초에 저 러프 에스티메이트가 실제 데이터랑 잘 맞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블랙홀 머저가 일어나는 동안에 뉴턴이안 어프락시메이션은 좀 거리가 많이 멀어져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열심히 잘한 사람들이 써놓은 글을 보면 블랙홀의 스피드가 0.2초 정도 범위에서 광속의 30%에서 60%까지 진행을 한대요. 30%만 돼도 벌써 뉴턴이안 어프락시메이션은 좋은 어프락시메이션이 되고 60% 정도 되면 정말 일반 상대로를 총동원해야죠. 선형근사 같은 거 더 이상 쓰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배 정도 차이,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하나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는 물리에서 쓰는 근사들이 슬슬 깨지기 시작해도 어느 정도 로그 스케일에서 비슷한 답을 주는 데는 무리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